안녕하세요. 코딩 알려주는 라이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 건데요. 제가 유저스라는 곳에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요 위에 세 개는 아직 보시다시피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밑에 7개는 제가 해놨습니다. 우선 제가 만든 API 소개부터 하면요. API 유저를, 그러니까 API 키를 가지고 오는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I 키를 생성하는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수정하는 거, 그다음에 삭제하는 거,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했던 그 API 그 호출 IP를 화이트 리스팅하는 화이트 리스트를 등록해서 그 해당 IP에서만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그 화이트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엔드포인트는 여기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를 생성하는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삭제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소를 잘 보시면 API는 이제 API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해준 거고요. 어떤 항목에 관련해서 이제 API를 호출할 건지, 이건 유저니까요. 유저고 유저 세분화해서 밑에 API 키를 하고, 그다음에 API 키 ID,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 API 이 화이트 리스트는 이 API 키의 하부 리스트잖아요. 이게 종속 관계가 있거든요. API 키 하나당 화이트 리스트 몇 개 이렇게 종속 관계가 있으므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서 화이트 리스트, 그 다음에 화이트 리스트 아이디까지 이렇게 이제 API 주소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RESTful 하다라고 말을 우리가 하는 그런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는 곳도 뭐 많고요. REST 하다라는 말은 GraphQL이 나오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의미도 많이 없어졌고, RESTful 하지 않게 해도 충분히 개발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만들 때도 있고 이렇게 만들 때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API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 API는 조회하는 거, 이 API는 생성하는 거, 이 API는 지우는 거, 그런 어떻게 펑셔닝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미리 염두를 해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API 키 일단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거는 뭐 쉽죠. 토큰 해석한 유저 정보를 이제 유저 아이디로 이제 API 키를 조회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API 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유저 메모, 이제 스테이터스, 화이트 리스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섹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DB버를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이제 유저 메모, 스테이터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get API는 이제 API를 이제 해당 유저가 만든 API를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리턴을 해주면 이런 포맷, 이제 get API 리스트라는 포맷으로 나갈 건데, 이 get API 리스트가 이제 add API 키 상속을 받고 있잖아요. 저 리스폰즈에는 이렇게 4개가 나가겠죠. 유저 메모, ID, 액세스 키, created at 이렇게 해서 4개가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4개가 나가죠. 유저 메모, ID, 액세스 키, created at 이렇게 해서 4개가 나가게 되고, create API 키는 이제 생성입니다. 생성인데 스웨거를 가지고 이제 보면서 해보면은 이제 이게 이 파이단틱 모델, 이 파이단틱 모델을 보고 네, 이 파이단틱 모델을 보고 이 바디에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키 인포에는 이제 바디가 들어가는, 이게 바디인데, 이 add API 키라는 게 이제 아까 유저 메모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이제 이 API 키의 이름을 정한다든가, 별칭을 정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유저 메모입니다. 유저 메모에다가 써서 이제 보내주면 키를 만들게 되겠죠. 키를 만들게 되는데,
키는 이제 시크릿 키랑 액세스 키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제 시크릿 키는 이렇게 이제 스트링이라는 모듈을 써서 아스키 레터랑 숫자를 다 한 대 놓고 거기서 40번을 걸쳐서 랜덤으로 픽을 해옵니다. 네, 랜덤으로 픽을 해와서 조인을 하면 키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짜리의 시크릿 키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액세스 키는 이 UUID라는 게 있어요. 이 UUID를 제가 한번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UUID 4 하시면 이렇게 UUID가 나와요. 이거를 만약에 스트링으로 감싼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UUID4는 랜덤 값인데요. 제가 오른쪽에 이제 UUID를 찾아놨어요. UUID1은 이제 current timestamp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는 뭐고, 4는 뭐고, 5는 뭐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UUID4를 사용했고요. 이 UUID4를 사용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UUID4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12자리를 끊어가지고, UUID 두 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UUID 두 개를 연결했고, 이제 API 액세스 키 같은 경우에 유니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니크한지 하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get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검사를 해가지고, 없으면 그때 이제, 액세스 키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테이블에다 유니크를 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펑션을 만들어서 검사를 그 전에 하고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니크를 넣으면 나중에 이제 어쨌든 유지보수할 때 이제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크를 가능하면 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유니크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는 이름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만 바꿀 수 있고 별칭 같은 건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API 키로 찾은 다음에 이 API 키가 있다면은 이제 이 아이디가 밸리드한 아이디라는 거죠. 있고 그 아이디가 유저의 아이디와 같아야 돼. 키를 등록한 아이디와 내 아이디가 같아야만 이제 이 키의 오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이제 이게 아니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이제 키 매치하는 게 없다라는 엑셉션을 레이즈하게 됩니다. 딜리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책 API 오너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요 밑에 있습니다. 책 API 오너는 이 키 아이디가 내 아이디랑 같은지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 키 오너랑 내가 지금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가 같은지, 이게 진짜 오너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오너가 아니면 에러를 냅니다. 에러를 내면 await 여기에서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펑션은 끝나요. 그래서 미드웨어로 넘어가고 미드웨어에서 에러를 핸들링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딜리트 API, 딜리트 API도 이제 이렇게 이제 딜리트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딜리트는 이제 딜리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를 줄 게 없잖아요, 딱히. 그래서 메시지 OK라는 제가 자주 쓰는 메시지 OK 모델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제 OK가 그냥 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CRUD고요. 네, 겟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토큰을 하나 집어넣어 주고요. 이거는 토큰이 있어야 되는 엔드포인트이기 때문에 토큰이 있어야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 지웠고, 아무것도 안 나와야겠죠? 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알라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어요. 코알라 만들어졌고, 시크릿 키는 다시는 보여주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크릿 키를 뭐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제 시크릿 키를 다시는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음, 자,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알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풋에다가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까 번호가 39번이잖아요. 이게 39번. 39번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39번. 네, 코알라 이렇게 해서 39번을 넣고 업데이트를 하면 코알라로 업데이트가 됐죠. 다시 get을 해보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 음, 제가 몇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라이언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라이언으로. 네. 그럼 총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세 개예요. 라이언 1, 라이언 2, 코알라. 이게 세 개고, 여기서 하나를 더 딱 만들면 에러가 났어요. 음, 크리에이트를 할 때 맥스 API 키가 이제 요 카운트 여기서 이제 개수를 세거든요. 여기서 이제 API 키 개수를 세는데 카운트로 이게 맥스 API 키라는 것과 같으면 이런 에러를 레이즈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맥스 API 키는 콘스트에 맥스 API 키는 3개, API 키당 화이트 리스트는 10개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이제 밸리데이션 해주는 겁니다. 막 무작정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개 만들면 더 이상 못 만들게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개발하시면서 음, 내가 이걸 한번 악용해 보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뭐 그런 이제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 구간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여기 API 키를 막 만들 수 있으니까 3개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API 키당 화이트 리스트를 막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쓸모없는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10개까지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어, 이제 이 펑션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미드웨어에서 토큰을 검사했지만 액세스 권한이 있는 거지. 지금 이 API 키의 주인과 지금 들어온 액세스한 사람이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밸리데이션도 다 해줘야 되고, 네, 그런 밸리데이션들 다 해주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업데이트까지 하고, 제가 이제 딜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딜리트는 제가 이제 41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액세스 키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키가 필요하고, 액세스 키는 쿼리 스트링이고, 이제 키 아이디는 패스입니다. 패스, 패스, 패스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메시지 OK가 떴죠. 아까 그 말씀드린 메시지 OK. 그리고 다시 한번 get을 해보면 삭제가 됐네요. 이렇게 사실 이거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혹시나 잘못 지우는 경우 이거를 이제 API 제가 프론트엔드가 없이 외부 API를 쓸 수도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홈페이지, 다른 웹 서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키 아이디를 잘못 입력해서, 이제 키 아이디를 잘못 입력해서 40이라고 이제 입력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게 없으면 바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지우는 거는 좀 방지를 해주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API는 들어와서 지워지면 이 API 키를 만드는 것든 무엇이든 뭐 다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지워지면 복구가 안 되니까요. 그 복구 개념을 설계해 넣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방어를 해줬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도 만들어 봤거든요. 이 화이트 리스트는 어, 똑같아요.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서 이 IP를 검사합니다. 이게 이제 IP 포맷에 맞지 않으면은 이제 이 익셉션을 레이즈 하는데 이런 IP를 검사해 줄 수 있는 기본 모듈이 파이썬에 있고요. 뭐 굳이 따로 정규식이나 이렇게 만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점 아시고 밑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는 뭐 서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API 키랑 시크릿 키를 발, 발급을 한 만큼 시크릿 키로 어떻게 인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토큰이 없어도 토큰 가지고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버 대 서버는 시크릿 키로 인증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